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전략적 지연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네. 있는 거죠. 전략적 지연. 그러니까 네. 그 신영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그래 관련 사건 안 한 거가 문제라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야? 오케이 다 해결해 줄게. 근데 한덕수는 이 관련 사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그 탄핵이 된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 그렇죠. 때문에 탄핵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건 시점상으로 이후의 일입니다. 한덕수 탄핵.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아요. 한덕수는 말씀하신 대로 내용적으로 동일하지만 이 말하자면 윤석열 그러니까 탄핵과 연결된 사건은 그러니까 별개의 시점이 존재하는 그렇죠. 사건이기 때문에 요거 두고 앞에 거 다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해결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비 걸 게 뭐가 있어. 근데 그걸 걸겠죠. 구속 취소된 사유 예를 들면 수사기관의 어떤 절차성 문제나 이런 거 걸겠죠. 근데 그거는 본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헌재가 그거를 이유 더 지원한다면 그건 정말 이상신호고 그래서 많이 얘기했던 게 이번 주를 넘어가면 네. 헌재가 그 단계까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헌재를 출입하면서 취재한 기자들이 듣고 있는 얘기는 그 단계는 아니다. 그거는 이미 헌재에서도 정리가 됐다. 오늘 국민의힘이 새로 들고 나온 시비 두 가지가 그건 거잖아요. 지난주부터 한덕수 건 먼저 해결해라. 네. 그다음에 구속 취소 사유에서 내란죄 뺀 거는 이거는 말하자면 헌재가 그때 탄핵 심리 중단했어야 된다. 요 두 가지를 지금 걸고 있는 건데 저는 거기까지 가면 그때는 정말 이상 신호라고 보는데 네. 오늘 박성재 장관을 진행하면서 앞선 시비 그러니까 지금까지 헌재 입장에서도 그래 10번 100번 양보하자. 이거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너무 지금 진영이 갈라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 해소해주는 차원으로 진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2시간에 끝내버린 이유도 사실 이제 그러면 이제 김한 기자님 보시기에도 걸림돌은 논리적 어떤 걸림돌은 다 제거가 됐다. 그러면 내일 이제 날짜 지정하겠네요. 저는 지난주에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어차피 다 틀리지만. 근데 저는 다 이런 틀렸어. 생각은 있어요. 헌재가 너무 쓸데없는 고민을 한다. 저는 이런 생각. 네. 쓸데없는 고민이란 뭐냐? 법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네. 지금 사실은 뭐 굉장히 다툼 있는 평의를 한다고 하지만 법조인들이 봤을 때는 법리적으로 어느 정리가 됐다라고 봐요. 네. 그런데 여태까지 시간을 끄는 건 아까 그런 정치적인 이슈들인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전에 원래는 분명히 처음 시작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사건을 그러니까 탄핵 사건을 가장 먼저 우선 심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 거거든요. 그 이유는 그밖에 나머지 사정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네. 근데 왜 헌법재판소가 직업 판관들이거든요. 네. 직업 법관들이 왜 쓸데없는 고민을 하느냐. 네. 그런 걸로 왜 지연을 시키느냐.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정말 제 네. 기억에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주변을 취재하면서 느낀 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나 박근혜 때 실제 이 일을 하셨던 분들을 좀 만나봤어요. 네. 헌법재판 여기 있잖아요. 네. 네. 그렇지. 아니 근데 이제 주로 그 판단하는 쪽에 계셨던 분들을 네. 뵀는데 의외로 두 가지 면에서 이외의 상황을 고려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 재판관들 테러한다고 그러고 뭐 집안을 몰려가고 하는 그런 행위들. 그거 대단히 그 전에 우리가 찾아보지 못했던 그쵸. 이례적인 서부지법.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 개인으로서 대단히 좀 충격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내용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 노통 때나 박근혜 때 이 일을 하셨던 분들이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헌재 입장에서는 네. 자존심도 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헌법 위반이다까지 해놨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헌법재판소 존립과 관련된 그렇죠. 대단히 네.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이견이라든가 절차적 문제 등을 가지고 불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똘똘똘 뭉쳐가지고 꽉 뭉쳐가지고 확 던져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저는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화딱지 나고 답답하지만 참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넘어가면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대단히 이상한 내 취재 내용이 완전 틀린 다른 뭐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하튼 기다리던 끝에 내일 지금 해야만 두 분이 한다. 내일 뭐 나온다고 지금 네. 뭐 강력하게 암시를 해야만 주시니까 한다. 네.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잠은 잘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원 중에서 법은 하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법은 가진 자, 없는 자, 귀한 자, 천한 자에게 모두 법은 하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관들은요, 제가 볼 때 헌법재판관의 선임될 정도의 법관들이면은 어떤 그런 이슈가 있을 때 법을 보고 판단합니다. 법을 보고 판단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형사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이 네. 비슷한 거죠.
공소장 변경은 기소 이후에 재판장 허가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공소장 내용 변경 허가를 받았고 동일성의 원칙입니다. 내란의 행위를 했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 내란 혐의를 판단해달라 안 해달라 그거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그건 허가했거든요. 자, 구속 취소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게 지기현 판사가 마지막에 한 뭐냐면은 공수처의 수사권한 유무입니다. 근데 공수처의 수사권한 유무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받은 진술 조서를 갖다가 거기서 제출받은 서류를 갖다가 증거 채택한 걸 지금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받은 거 공수처에서 직접 받은 게 아니고 검찰과 경찰에서 받은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떠한 보강이나 탄핵하는 탄핵이란 말씀이 헷갈리 안 되니까 네. 보강하는 방법으로 쓰는 거거든요. 우리 형사소송법이 준용되지 않습니까? 현재 판결에서는요. 우리 전문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충 증거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은 진술조서는 진술자가 직접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진실로 이야기 와서 증언한 조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조서만 해도 지금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럼 그것만 판결해서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하고 다른 조서는 간접적인 증거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 이 문제는 해소되거든요. 근데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장일치 의견이다. 좋죠. 정말 단합된 만장일치면 좋은데 어차피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민주주의 법정에서는 다양한 이게 인민재판소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법대로 하면 됩니다. 6인 이상이 찬성하면은 그거는 결론은 6인 이상이 내는 거고 소수기는 있으면은 반영이가 써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참 하시고 지금까지 여태까지 시간을 많이 가져온 건 좋은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회가 계속 두동강 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줘가지고 초래하는 만장일치를 끝까지 가가지고 초래하는 이익보다는 법대로 지금 났으면 이제 더 이상 끌면 너무 사회가 혼돈하다. 맞습니다. 예, 그럼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법재판소 법에 나와 있는데 헌법이 명시한 대로 판결해버리면 됩니다.